제1장 숲속의 작은 영웅, 그 미지의 세계. 소년 레오는 13살의 평범한 아이였다. 그의 일상은 학교와 숙제, 그리고 친구들과의 소소한 장난으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레오의 마음속에는 항상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여느 다른 아이들처럼 판타지 소설을 읽고 상상 속에서 자신만의 모험을 펼치는 것을 좋아했지만, 현실은 언제나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이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레오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마을 근처의 오래된 숲으로 향했다. 숲은 언제나 그에게 평온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을 안겨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 대한 온갖 전설과 소문을 이야기했지만, 레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저 흥미로운 동화로만 여겼다. 햇살은 나뭇잎 사이를 뚫고 금빛 조각처럼 쏟아져 내렸고, 새들의 노랫소리는 마치 오래된 자장가처럼 숲을 가득 채웠다. 흙냄새와 풀잎 냄새가 섞인 숲의 향기는 레오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레오는 익숙한 오솔길을 벗어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숲의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뭇가지들이 얽혀 미로처럼 보이는 길을 헤치고 이끼 낀 바위들을 넘어갔다. 그의 마음은 두근거렸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레오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평소와는 다른 알 수 없는 이끌림이 그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었다. 숲은 점점 더 울창해졌고 나무들은 하늘을 뚫을 듯 거대하게 솟아 있었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숲속에서 레오의 눈에 무언가가 반짝였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 숲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마치 한 줄기 별빛이 땅으로 떨어진 듯 영롱한 빛이었다. 강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끌림에 이끌려 레오는 조심스럽게 빛을 따라 다가갔다. 나뭇가지와 덤불이 그의 옷을 스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빛의 근원에 도착하자 레오는 작은 공터를 발견했다. 공터는 마치 숲의 심장부처럼 고요하고 신성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 한가운데에는 손바닥만 한 크기의 투명한 구슬이 놓여 있었다. 구슬은 마치 가장 순수한 얼음 조각처럼 투명하고 영롱했으며 그 안에서는 부드러운 백색빛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구슬 주변에 이끼 낀 돌들과 풀잎들은 그 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였고 작은 빛의 정령들 마치 반딧불이처럼 빛나는 요정 같은 존재들이 구슬 주위를 춤추듯 날아다니고 있었다. 레오는 이런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이게 대체 뭘까? 레오는 홀린 듯이 구슬에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이 차가운 구슬 표면에 닿는 순간 구슬에서 뿜어져 나오던 빛이 갑자기 폭발하듯 강렬해졌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금빛 성광이 레오의 온몸을 휘감았다. 온몸에 짜릿하고도 강력한 에너지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그의 몸속 모든 세포가 깨어나고 재정렬되는 듯한 감각이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존재가 근원부터 뒤흔들리는 듯한 압도적인 경험을 했다. 성광이 점차 옅어지자 레오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주변의 숲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숲의 숨결, 바람의 속삭임, 나뭇잎의 떨림 하나하나가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 자신에게 있었다. 그의 몸속에서 마치 샘물처럼 끊임없이 강렬한 에너지가 솟구치고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바닥에서는 아까 그 구슬에서 나오던 것과 똑같은 부드러운 빛이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마치 그의 손이 빛의 근원이 된 것 같았다. 그때 레오의 귀에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깊고 웅장했으며 마치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고대의 지혜가 직접 속삭이는 듯했다. 그 소리는 레오의 머릿속이 아닌 그의 심장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너는 선택받았다. 빛의 계승자여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존재. 이 세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심연의 어둠이 세상을 잠식하려 한다. 너의 빛으로 어둠에 맞서라. 너는 희망의 불꽃이니. 레오는 혼란과 경외감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빛의 계승자라니? 심연의 어둠이라니? 그가 살던 평범한 세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들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온몸을 가득 채운 새로운 힘은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말해주었다. 그는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방금 전의 경험은 그가 더 이상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다. 그가 만진 그 영롱한 구슬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를 새로운 운명으로 이끈 마법의 열쇠이자 어쩌면 살아있는 존재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소년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용기와 함께 새로운 모험에 대한 강렬한 기대감이 샘솟았다. 그가 겪은 이 놀라운 변화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레오는 자신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따라 숲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며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어떤 거대한 운명이 있다는 강렬한 예감에 가득 찬 채였다. 레오는 그렇게 미지의 세계로의 첫 발을 내디뎠다.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빛을 따라 숲 밖으로 걸어 나왔다. 숲을 벗어나자 눈앞에는 이전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거대한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반짝이는 폭포수가 절벽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환상적인 풍경이었다. 공기마저 이전 세계와는 다른 마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이 그가 살던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는 순간이었다. 레오는 경외감에 휩싸여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손에서는 여전히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알 수 없는 기대감과 함께 모험에 대한 설렘이 차올랐다. 그때 숲 저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세 명의 그림자가 그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레오가 입은 평범한 옷과는 달리 각자의 개성을 담은 독특하고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었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올리버라는 이름의 소년이었다. 그는 레오보다 두어 살 많아 보이는 15살 정도로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푸른색 계열의 옷을 입은 그의 주변에서는 신기하게도 물방울들이 맴돌고 있었다. 올리버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레오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의 기운이 담긴 지팡이를 가볍게 휘둘렀다. 그의 지팡이 끝에서 작은 물줄기가 쏟아올라 허공에서 춤을 추었다. 넌 누구냐? 이런 숲에서 이런 옷을 입은 아이는 처음 보는군. 올리버가 무심한 듯 시크하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과 함께 귀찮다는 듯한 기색이 스며 있었다. 그의 뒤를 이어 나타난 것은 리암이라는 이름의 소녀였다. 레오와 비슷한 또래인 13살 정도로 보이는 리암은 갈색 머리를 따내리고 푸른색과 녹색이 어우러진 신비로운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나뭇가지로 만들어진 듯한 섬세한 활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발걸음마다 작은 풀잎들이 돋아나는 듯했다. 리암은 올리버와 달리 따뜻하고 온화한 눈빛으로 레오를 바라보았다. 다치진 않았니? 이곳은 위험할 수 있는 곳이야. 혹시 길을 잃은 거니? 리암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며 레오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그녀의 주변에서는 숲의 기운이 느껴지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그들 사이에서 톡 튀어나온 것은 에단이라는 이름의 개구쟁이 같은 소년이었다. 9살 정도로 보이는 에단은 주근깨 가득한 얼굴에 장난기 넘치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흙먼지가 묻은 갈색 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어린아이 팔뚝만한 작은 망치가 들려 있었다. 에단은 레오를 보자마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다가왔다. 와, 형 손에서 빛이 나. 신기하다. 혹시 마법사야? 에단은 레오의 손을 잡으려 했고 레오는 당황하여 손을 뒤로 뺐다. 레오는 자신을 둘러싼 이 낯선 아이들의 모습에 압도되었다. 그들은 모두 그가 상상하던 판타지 세계의 인물들처럼 보였다. 특히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마법은 레오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손에서 빛이 흘러나오는 것조차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저는 레오라고 해요. 이곳이 대체 어디죠? 레오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긴장되어 있었다. 올리버는 레오의 손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것을 발견하고는 눈썹을 치켜떴다. 내 손에서 빛이 설마 너도? 그의 말투에 처음으로 흥미가 서렸다. 리암은 레오의 손에 집중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어둠이 느껴지지 않아 오히려 밝고 따뜻한 기운이 나. 어쩌면 너도 우리처럼 수호자일지도 몰라. 에다는 이미 레오의 옆에 바싹 붙어 그의 손에서 나오는 빛을 신기하다는 듯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우와, 진짜 빛이야. 난 땅의 힘인데 형은 빛의 힘인가? 수호자라는 말에 레오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때 멀리서 알 수 없는 굉음이 들려왔다. 땅이 흔들리고 숲의 나무들이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오며 순식간에 햇빛을 가렸다. 올리버의 얼굴에서 여유로움이 사라졌다. 젠장, 벌써 시작된 건가? 타나투스의 그림자가 여기까지 온다고? 리암의 표정은 순간 어둡게 변했다. 숲의 기운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이건 분명 어둠의 기운이야. 에다는 망치를 꽉 쥐며 주위를 경계했다. 싫어. 또 몬스터들이 나타날 거야. 레오는 혼란스러웠다. 타나투스와 어둠의 기운, 몬스터라는 단어들은 그에게 공포심을 안겨주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주변의 불안한 기운과 아이들의 긴장된 표정만으로도 심각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따라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올리버가 망설이는 레오의 팔을 잡고 빠르게 숲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리암과 에단도 그의 뒤를 따랐다. 레오는 얼떨결에 그들의 뒤를 쫓아 달렸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함께 이제 막 발을 들여놓은 미지의 세계에서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것이 그를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주었다. 레오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알 수 없는 운명에 이끌려 새로운 모험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